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 비염이 있었고 최근에는 천식 증상이 좀 심해져서 또 기관지 확장제, 아마 스테로이드 계열일 텐데 그런 기관지 확장제까지 쓰고 있어서 조금 많이 심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기관지나 기도가 매우 좁아서 또 많이 예민해서 그 기관지가 갑자기 확 좁아지기도 하고 그 안에가 심지어는 막혀서 숨이 쉬기가 곤란해지기도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유발 요인 아까 설명 많이 잘 해주셨지만 외부 요인, 그런 황사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도 천식을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체질적인 요인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었다든지 한 분이라도 계셔도 아이들이 60%, 70% 이상 그 천식이 걸릴 위험이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또 이 아이의 경우에는 비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사실은 이 천식이 유발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 비강 안쪽에 그 중비각계, 하비각계 부분이 좀 부어오르게 돼요.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밤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공기가 코로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기들이 직접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사실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찬 공기는 너무 차지 않게, 뜨거운 공기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안 좋은 공기들이 입 안쪽으로 또 기도로 바로 들어가서 마찰을 더 일으키고 기관지나 기도를 더 안 좋게 만들어서 이런 증상이 더 생기기도 해서 근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먼지 진드기라든지 그런 균들을 살면서 어떤 무균 상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먼지 없이 균이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폐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좋게 하고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아이 체질을 보시고 그 진료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 소아, 감기,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경우는요.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감기, 알러지 이제 질환들은 성인과 달리 그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 경과가 조금씩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이따가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환절기 때 보면은 대부분 많이 이제 감기가 더 심해진다든지 이제 비염도 심해진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몸은 일정한 정도의 어떤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러려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날씨 갑자기 변할 때 우리 봄이나 보통 가을을 이제 환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변화가 있을 때 그쪽 외부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운행을 할 때보다 시동 껐다가 켰다, 브레이크 밟았다, 이제 엑셀을 밟았다 이럴 때가 더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 갑자기 한 겨울보다 열감을 막 그 땔감을 떼서 열을 만든 그때보다도 오히려 갑자기 더웠다 추울 때 혹은 추웠다 갑자기 더울 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 우리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그래서 그때 감기 자주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알러지, 우리 3대 알러지가 이제 아토피, 천식, 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나 같은 경우도 이제 비염과 그다음에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다른 두 가지가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게 이제 비염과 그다음에 천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천식을 뭐 이제 기관지염의 종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관지염은 세균성이고 바이러스나 이제 이 천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알러지원 때문에 유발된다는 점이 다른데요. 우리가 그 기관지염이든 비염이든 그 염자를 보면 한자로 쓰면 불화를 위아래로 같이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화자를 써서 이게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염할 때 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아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습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이제
가운데서 자라고 그래도 잘 안 자고 이제 벽에 붙어서 자려고 그러고 막 입을 걷어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소양지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열이 많기 때문에 그 열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감기의 예후가 굉장히 또 비염도 그렇고 많이 달라집니다. 안에 기본으로 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안이 따뜻한데 창문을 보면은 차기 때문에 이렇게 서리 같은 게 많이 쉽게 맺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애들 같은 경우는 열도 많은데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만 스쳐도 그 차이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염처럼. 그게 해서 찬바람 아침에 나갈 때 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침과 저녁, 자기 전과 일어났을 때 드라이기로 이 척추 부위를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또 많이 씌우시는데 애들이 답답하고 계속 뺍니다. 그러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온도 차이가 확 날 때 집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 한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그걸 씌우게 하면은 그게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 보면 어린이집에도 그렇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애들끼리 이제 옮기도 하지만은 뛰어다녀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식으면서 피부가 차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온도 차이로 또 이제 비염이 더 심해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열이 나서 땀이 많이 나는 걸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땀이 많이 나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속에는 열을 배출해서 항상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럴 때 땀을 잘 닦아줘야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옷 한 벌만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땀 많이 흘려서 젖을 때 한 번만 갈아입혀 주세요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비염이나 감기를 조금 덜 줄이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들은 우리가 온병학이라고 그래서 따뜻한 병이다. 열에 의한 감기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는 온병학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온병학 이용해서 성인과 달리 그렇게 소아 감기도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열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특히 이 알러지 질환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습도는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기관지 문제는 전망을 촉촉하기 위해서 습도를 조금 더 높이는데요. 너무 높이게 되면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초나 화분은 좀 안 두시는 게 좋고요. 꽃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애완동물도 당연히 삼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불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 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뭐 격렬한 운동이나 갑자기 찬바람을 마시게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천식을 더 유발시킬 수 있지만 꾸준히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영 같은 운동은 보통 천식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또 해주시는 게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끓여서 줄 수 있는 게 무와 이제 배가 있습니다. 보통 무 한 30g 정도를 매일 한 1시간 반 정도 일정량의 배와 함께 무채 썰어서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그 물만 아이들이 먹게 해주시면은 그것이 이제 기침과 가래를 또 억제하고 또 점막을 촉촉히 해서 기관지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생활에서 실천하시면 그 소아 그 감기와 비염, 천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불과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길의 바로 시작이 바로 이제 코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들이마신 공기가 코를 통과해서 목으로 가는 순간 어떤 온도의 공기였다라고 하더라도 30에서 32도로 조절이 되고요. 후두 기관지를 지날 때는 벌써 36.5도 정상 체온에 가게끔 조절이 된 다음에 폐에 공기가 전달이 됩니다. 또 아무리 건조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그 공기는 코를 지나는 순간 75에서 85% 정도의 적절한 습도로 조절이 돼서 폐에 공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코 안에 공기가 들어와서 폐까지 도착하는 데까지는 불과 0.25초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만약에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콧물, 기침이 생길 때는 우리가 이제 코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감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염증이라는 것도 내 몸의 숨길을 따라서 점점 안쪽으로, 즉 이제 코에서 시작해서 인후, 기관지, 폐를 향해서 점점점 염증이 진행되면서 병도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처음엔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김에 우리가 코감기라고 부르는 급성 비염에서 시작을 하고요.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는 이제 기관지염, 그리고 이제 쌕쌕거리는 울리는 기침을 호소로 하는 이제 기관지 천식, 그리고 이제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고열, 구토, 구역감을 동반하는 이제 폐렴에 이르기까지 결국 병은 코에서 시작해서 폐를 향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성인과 다르게 콧물을 잘 풀어내지 못하고 또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약한 모세기관지의 염증이 자리 잡기 때문에 세기관지염이라는 병도 잘 생기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열이 좀 더 진행이 되면 폐렴뿐만 아니라 뇌 손상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코감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고 병을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은 우리 아이의 기침 소리를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침 소리에 지금 이 병이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모든 힌트가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벼운 감기 때에는 콜록콜록한 듯한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 나는 기침을 하는 경우는 독감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쉬거나 변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안에서 이제 마치 컹컹 되는 듯한 마치 강아지가 짖는 듯한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두염을 의심하게 되고요. 이제 가래 소리와 함께 쌕쌕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 쉴 때 가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듯하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제 기관지 천식에 이제 병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의 포인트를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진해 거담입니다.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삭힌다는 뜻인데요. 우리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래가 많고 기침일 때는 진해 거담제, 기관지 확진제를 많이 복용을 하죠. 결국 코에서 폐에 이르는 모든 숨길은 다 점막 조직입니다. 점막이 지금 염증이 생겨서 예민해지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 자체를 없애줘야 아이가 숨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보통 이제 진해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만 계속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호전이 되는 경우가 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럴 때 한약 치료 같이 하면 좋고요. 이 코를 통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하는 이제 코숨 치료라는 거를 병행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더 알려드리면요. 우리 두 MC분은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네. 사람이 있으면 안 봐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그렇죠. 되겠죠. 결국 이 모든 코의 질환들을 코에서 시작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은 폐를 향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폐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폐까지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폐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따뜻하고 습한 걸 좋아합니다. 거꾸로 건조하고 추운 환경을 제일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코감기부터 시작해서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천식으로 만약에 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내 공기도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멈추지 말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린다면 우리 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가 폐수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양쪽 날개뼈 정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만약에 우리 지금 이런 감기 증상 그리고 천식 증상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에서 따뜻한 찜질 팩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등에다 대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네. 찜질방 같은 데 가서요. 등을 바닥에 기대고 꽤 오랜 시간 누워 있거든요. 꽤나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